2023년 대비 행정법 단원별 기출지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 처분은 유효하다. 2.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의무이며 부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자기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6.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는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7.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행위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8.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 취득 시에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 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 제3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가진 사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12.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3.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14.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15.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16.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무를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17.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18.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에서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21. 무허가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계 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 22.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3.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4.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2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26.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7. 장기 의무 위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8.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9.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양자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 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 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2.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3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강제징수 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35.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6. 조세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7. 허가 없이 신축 증축한 불법 건축물의 철거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38.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39.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0. 국세징수법상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41.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 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4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4.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하나로서 목적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45.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6.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7. 소방기본법에 의한 물건의 파기, 마약 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조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8.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9.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50.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51.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2.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53. 적법 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4.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55.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6.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 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57.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8.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59.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60.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62.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6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4. 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65.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6.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67.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8.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69. 행정범의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 중에 과실행위를 벌한다는 명백한 취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70. 행정법규의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71.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72.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73.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 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74.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5.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76. 질서위반 행위가 있은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77.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78.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벗어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79.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0.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으로 본다. 81.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8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83.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84.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85. 양벌 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8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87.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88.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9.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90.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1. 질서위반 행위 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93.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94.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5.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96.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97.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98. 과징금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인허가의 정지처분에 가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99.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100.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01.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02.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03.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04.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이리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6.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107.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된다. 108.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 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109.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관어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110.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법 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행정법 단원별 기출지문 행정쟁송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 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심판 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4.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7.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8.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9.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1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1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3.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은 국가정보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14.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행정심판의 심리권한과 재결권한을 가진다.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사정재결은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20.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친다. 23.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4.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 형성력을 가지는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해 당연 취소되어 소멸한다. 26.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7.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 명령 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8.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9. 피청구인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30.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 3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에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가 있다. 32.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3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34.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5.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36.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7.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38.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39.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40.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2.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43.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납세 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4.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46. 대법원은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 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자연공원 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 법령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47.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 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48.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관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9.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50.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 처분 부작위 위법을 이유로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5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3.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54.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신변론 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55.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56.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57. 대통령의 검사임 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이 소속 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된다. 58.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60.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61.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62. 취소소송에서 피고 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63.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64. 법원이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 당사자와 당의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5.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66.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7.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68.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9.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70.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각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BK21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71.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72.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3.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 등위 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처분이다. 74.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 법원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 판결을 내린다. 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76.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77. 관할관청이 무허가 건물의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의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78. 전기 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또는 전화통화 단절 조치의 요청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79.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80.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81.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82.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83. 국방전력발전 업무운영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측의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84.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85.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86.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 87.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88. 행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9.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9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4.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95.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9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97.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98.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법 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99.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100.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1.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102.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03. 본안 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 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104.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10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107.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108. 집행정지 결정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와 관계행정청,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109. 과징금 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110.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11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2.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113.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114. 사정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115.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16.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117.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 사유가 포함된다. 118. 취소 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119.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120.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21.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22.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 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및 당사자 소송의 이를 준용하고 있다. 123.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124.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125.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 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26.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7.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허용된다. 128.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9.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30.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13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132.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재근로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단위한 재해위로금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33.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134. 판례는 도시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해촉,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 135.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에게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13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37.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38. 국가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139.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140.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 단원별 기출지문. 행정상 손해전보. 1. 국가배상 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2.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6.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7.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8.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10.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리상 인정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12.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3. 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14.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7.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 신청은 임의 절차이다. 18.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한다. 19.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자기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0.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21.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2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23.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4.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25.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6.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7.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가해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9.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30.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31.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3.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34.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5.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서를 취하여 처분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6.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7.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8.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39.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0.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1. 전투경찰 승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2.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3.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을 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 44.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45.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4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서는 위헌성 시비가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47. 경찰서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48.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 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9.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50.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51.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2.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4.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55.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진다. 56.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57. 상급자가 전입 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58.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9.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0. 설치공사 중인 옹벽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1.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와 달리 점유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6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 책임에 있어 예산 부족 등 설치 관리자의 재정 사정은 배상 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6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64.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65.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정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66.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67.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68.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69.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70.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공수량 및 계획공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이 임된 국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분담 비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73.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 주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 상호 간의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므로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4.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5.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6.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77. 판례에 의하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78.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9.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 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80.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81.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8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83.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5.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6.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8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 의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8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89. 생활보상은 새로운 생활 기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띈다. 90. 구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92.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93.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96.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 및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97.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98.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99. 헌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100.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03.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건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104. 대법원은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105.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6.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7.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감정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1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109. 결과제거 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110.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 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